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벨기에 외무부는 아주 긴급하게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 대사 부부에게 하루속히 본국으로 귀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달 초면 본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대사 부부에게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본국으로 오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유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점원의 뺨을 후려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또다시 한국 시민을 폭행해 커다란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수에치우 시앙 씨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환경미화원과 폭행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됐는데요. 환경미화원에 따르면 처음에는 빗자루가 자신의 몸에 닿았다고 항의하던 대사 아내가 공원 구석에 놓아둔 미화원의 도시락을 발로 차 도시락이 1m 정도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항의하자 대사의 아내가 자신의 뺨을 때렸고 화가 난 환경미화원이 밀치자 대사의 아내는 재차 환경미화원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몸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은 둘 다 형사 입건됐지만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대사의 아내는 2주 전에도 이 미화원에게 수치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화원이 공원 의자에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해 소유주를 찾으려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대사의 아내가 갑자기 얼굴에 휴지를 던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드렸다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번 폭행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범죄의 느낌이 나는데요. 밑도 끝도 없이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뺨부터 때리고 난동을 부리는 대사 부인이라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 부인의 행동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해교한 사람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캐릭터라 한국인들은 놀라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반응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줄리안 퀸타르트 씨는 인스타그램에 2번 연속 폭력 사건에 휘말린 대사 부인이 그동안 반성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모국인 벨기에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는데요. 벨기에 뉴스에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벨기에 외무부가 대사 부부에게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과 벨기에의 인연은 지난 1901년 대한제국 시절에 맺은 조백 수호통상 조약에서부터 시작됐고 벨기에는 6.25 전쟁에서 군인 3천여 명을 파견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수교 120주년을 축하하며 다양한 행사를 주최한 벨기에 대사관 측으로서는 어이없게도 대사 아내의 폭행 논란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벨기에 대사가 직접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아내를 만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계인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한국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창피함을 느낀 중국 누리꾼들의 억지 주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SNS에 벨기에 대사 부인은 한국계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올려 논란을 키우는가 하면 저 부인은 분명 한국 사람일 것, 한국인이 한국 사람 때렸다 등의 댓글을 달며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중국계란 사실을 은폐하고 한국인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인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보면 수에치우 시앙 씨는 벨기에 대사 부인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벨기에와 한국의 문화 교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고 한국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도울까 많이 생각하고 있다. 대사 부인으로서 지금까지 벨기에와 중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한국에서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벨기에와 대한민국 나라 간 사이가 좋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벨기에 대사 부인이면 벨기에 문화를 적극 알려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중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인이라면 중국 문화를 다른 나라에 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더욱 소름이 돋는데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많은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는 행사였으며 수많은 장독과 사람들이 참여했고 저 또한 북경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참석하여서 좋은 추억이 되었으며 특히 아버지께서 3개월 정도 한국에 계시다 가셨는데 그때 담근 김치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중국에도 아름다운 역사지가 많은데 한국에도 그러했고 한복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중국 출신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오래전부터 김치 관련 행사에 참석했고 한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현 시점에 드러난 중국의 문화 공정과의 연관성까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앙 씨가 중국인이라는 점은 외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프랑스어 일간지 라 리르브는 수에치우 시앙 씨가 공자 학원에서 태극권 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태극권은 중국 공산당이 권장하는 전통 호신용 권법입니다. 또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중국 문화 전파를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간주해 폐쇄하는 중인 곳인데요. 표면상으로는 중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이지만 공산당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 중국인 유학생과 해외 중국 전문가를 감시하는 부서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에만 20여 개의 공자학원이 문을 닫았고 유럽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의 우호적인 나라인 스웨덴조차 공자학원을 없앴습니다. 라 리르브는 벨기에를 대표한 외교 공관장의 부인으로서 서방 세계가 폐쇄하려고 하는 공자학원에서 중국 무술을 가르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대사 부인이 굉장한 속도로 뺨을 날리는 실력이 중국 무술, 태극권에서 나왔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유명한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라고 우기고 잘못을 저지른 중국인은 한국인이라고 우기는 뻔뻔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중문판에서는 김연아, 이영애, 손흥민 등 유명인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조선족으로 소개하고 있고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는 한국의 시인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민족을 조선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윤동주뿐만 아니라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국적 역시 조선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다 싶은 일본 누리꾼들은 중국과 한국을 모두 비난하는 특유의 야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계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관련 폭행 사건은 일본에서도 핫한 뉴스였나 봅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의 7일 낮 시간대 국제뉴스에서 댓글 랭킹 3위 5위가 벨기에 대사 아내 사건 관련 기사였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온라인에서 사실 벨기에 대사 아내는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어이없는 댓글이 퍼지자 해당 소식을 전한 일본 네티즌들은 충칭 경찰 간부의 아내가 포르쉐 타고 돌아다니다 문제를 일으키고는 상대방 얼굴을 때리는 동영상이 업로드됐었다고 중국을 저격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한국도 분리하면 일본에 뒤집어 씌우지 않느냐, 중화와 소중화의 싸움이다, 중국과 한국 50보 100보라고 하는 등 한국과 중국 모두의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역사를 왜곡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 50보 100보가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역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일본어판 위키백과에도 시인 윤동주를 일본 국적의 시인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다는 이유로 일본 국적이라는 주장인데요.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죠.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 올림픽 박물관에 전시된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에 대한 소개를 역사적 배경 설명도 일절 없이 일본인으로 홍보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물의 국적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글로벌 한국 역사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반크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김연아, 손흥민까지 중국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다니 중국이나 일본이나 오죽 자국에서 내세울 인물이 없었으면 한국의 인물들을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국운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